내가 색을 하나 고르고 싶으면 모비노기에서는 이상한 색상 뽑기를 해야겠지만 보통은 컬러피커라는 툴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열심히 써봐도 개떡 같은 색만 뽑아낼 수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냥 도구 잘못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훨씬 쉽게 이쁜 색상들을 고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모든 색상을 갈아치워야 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게 유행인데 근데 그 전에 왜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자, 색상을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익숙한 표현 방식이 아마 요거일 텐데 자,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원색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0부터 255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빨강 수치를 높이면 점점 이런 색으로 변하고요. 초록 수치를 높이면 이런 색으로 변하고요. 자, 3개를 끝까지 올리면 이제 흰색이 되고 그런 식이에요. 자, 근데 RGB식으로 이렇게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컴퓨터 입장에서나 편리하지 사람한테는 매우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색이게요? 일반 사람 입장에선 요거를 추론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쉬운 색상 표현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색상 표현 방식도 있는데 자, 이렇게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자, 각각 Hue, Saturation, Lightness를 여기다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HSB도 있습니다. 계산법만 살짝 다를 뿐이고요. 흔히 그래픽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요걸 사용할 거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일단 Hue라고 부르는 기본 색조를 고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요것들을 조작을 하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움직이면 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랑 색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숫자만 봤을 때, 자, 이제 Hue 값이 어떤 색인지 대충 외워두시면, 이제 값만 봤을 때 색상 추론도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RGB 값으로 변환도 쉽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색상 하나를 뽑는 건, 자, 요런 컬러피커나 요런 시스템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색을 여러 개 다루기 시작하면, 자, 요런 시스템이 눈이 썩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서로 같은 밝기의 색상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색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근데 다른 색이 필요해가지고 자, 밝기 부분은 고정을 하고 휴 부분만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서 자, 다른 색상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 숫자를 보시면 이론상 이제 밝기 같은 정보들은 안 변했기 때문에 이론상 밝기가 똑같은 색상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하지만 전혀 밝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흰 글씨를 입력해 보시면 확연한 밝기 차이를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비슷한 HSL로 실험해 봅시다. 자, Hue랑 Lightness는 고정을 하고 Saturation 부분만 살짝씩 차례로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색상들은 Saturation 차이가 이렇게 구분이 잘 되긴 하는데 근데 이런 색상들은 Saturation을 이렇게 낮춰봐도 차이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쓰면 색을 미세 조정하고 이제 어울리는 색 조합을 뽑고 그러려면 엄청난 마이크로 피지컬 컨트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라고 부르는 연속된 색상을 넣을 때는 눈이 썩는 상황이 더 많을 거예요. 대충 이런 색깔로 그레이디언트를 넣어봤는데 민감한 분들은 바로 알아챌 것 같은데 자, 중간 부분이 뭔가 이상하게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도 이제 함부로 아무 색깔이나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엄청난 색감 피지컬 컨트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 색을 정의하는 공간을 바꾸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C랩이라고 부르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GPT 덕분에 시각화가 좀 쉬워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느끼기에 색 차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나도록 색들을 일부러 이상하게 배치해 놓은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색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걸 쓰시면 아까 했던 실험처럼 색마다 이제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색을 고르려면 LAB 값을 정하시면 되고요. L은 검정에서 흰색, 그리고 A는 녹색에서 빨강, 그리고 B는 파랑에서 노랑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은 표현할 수 있는 전체 색상은 요만큼 넓은데 sRGB 규격 안에 들어가는 색상은 요만큼일 뿐이고요. 하지만 LAB 값은 직관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요걸 사람 입장에서 쓰기 좋게 치환을 한 게 LCH라는 시스템이고요. L은 검정에서 흰색, 그리고 C는 크로마라고 해서 색이 얼마나 진한가, 그리고 Hue는 색조를 고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컬러피커 느낌으로 색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C랩 공간을 이용해 줄 거고요. 자, LCH를 쓰면 진짜 좋은지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아까는 이런 색상에다가 이제 밝기를 유지한 채로 이제 색조를 좀 바꿔봤더니 자, 이런 똥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번엔 LCH를 쓰면 자, 이렇게 Lightness를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전부 색상들이 똑같은 느낌의 밝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아니면 이번엔 Lightness 부분만 이렇게 균일하게 아까처럼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색이 좀 달라져도 Lightness가 되게 균일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색들이 일관성이 중요하면 LCH 같은 거 한번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양심 고백을 하자면 자, 이런 건 체리 피킹한 결과고요. LCH를 쓰든 랩을 쓰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색상 부분이 한두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랩보다 조금 더 개선된, 조금 더 나은 랩을 제안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름은 OK랩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블로그에 글을 쓴 지 몇 년 만에 온갖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이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갖 곳에서 색을 다룰 때 OK랩을 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CSS 상에서 색상을 고를 때 OKLCH 문법을 지원해서 그거를 쉽게 써보시면 되는데, 색을 여러 개 조합을 뽑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색을 일정하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쓰면 유용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밝기랑 크로마를 유지한 채로 다른 휴를 먹여서 이렇게 색상을 뽑아볼 때도 유용하고요. 아니면 밝기를 10%포인트씩 균일하게 조절을 해서 다른 색상 조합을 만들어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L 부분 숫자 조절만 살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기존 HSB, HSL 같은 시스템을 썼으면 이상한 색 조합이 나왔을 텐데, 자, OKLCH를 쓰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초보도 쉽게 색상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문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색이든 간에 OKLCH로 변환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칼크를 쓰시면 프로그래밍적으로 원하는 숫자를 더하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를 줄 때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잘 보시면 OK랩 아니면 OKLCH를 넣어서 만든 그레이디언트들이 좀 더 이쁘고 균일한 색상을 보여줄 거고요. 요즘은 포토샵에서도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넣을 때 가시 범위를 선택하면 OK랩 색상 영역에서 이제 색을 변경해 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쁜 그레이디언트를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색상을 다룰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갖다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색 시스템을 지원 안 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외부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하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키보드 LED 색 조합도 요걸 한번 바꿔보시고요. 머리 염색도 OKLCH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